요즘 몸에 좋다고 하는 다양한 미네랄이 광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미네랄을 함유한 식품이나 이것이 진짜 좋은 약이다 하는 광고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미네랄은 왜 중요한가? 자연계에는 총 92 물질 원소가 있습니다. 92개의 물질 원소인데 그 중에서 인체는 21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게 4대 주요 원소인데 이게 우리 몸의 96%를 차지하고 나머지 4%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여러분 알다시피 칼슘, 인, 황,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철, 구리, 아연 많습니다. 종류는 많고 소량식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제 토탈해서 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은 왜 중요한가? 우리 인체의 성장과 유지 그리고 생식과 효소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미네랄은 몸에서는 합성이 안 되고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미네랄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기물과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이라 하면 생명체가 만든 화합물입니다. 주로 이제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죠. 그 다음엔 무기물은 우주 최초의 빅뱅과 초신성이 만든 최초의 자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은 또한 이게 결합 형태에 따라서 중립자 미네랄, 이온화된 미네랄, 식물성 유기질 미네랄로 나눕니다. 중립자 미네랄은 자연계에 있는 이온화되지 않은 순수 돌, 쇠 이런 것들의 광물질입니다. 이것이 에너지를 받아서 전하를 띠게 되면 이온화된 미네랄로 바뀝니다. 식물은 햇빛의 도움을 받아 광합성이죠. 이 이온화된 미네랄을 유기물로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식물성 유기질 미네랄이 됩니다. 우리 인체가 미네랄을 흡수하는 순서는 제일 먼저 식물성 유기질 미네랄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온화된 미네랄이 어느 정도까지 그 다음에는 거의 흡수가 안 되는 중립자 미네랄과 아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중금속이 있습니다. 이 무기 미네랄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유기 미네랄로 바뀌지 않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유황 등 미네랄이 함유된 산속의 광천수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광천수는 무기 미네랄을 함유하는 물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언론지상에 채석장이나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인근 주민들이 신체 이상 증상을 호소하거나 각종 질병에 고생하는 경우를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미네랄은 극소량의 무기물 원소에 생명체와 관련된 것에 붙여진 미사여구입니다. 그런 광물질이고 광물질을 영어로 하면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광물질입니다. 그 미네랄이 별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물질을 인체의 생명체에 관련된 것에 좋은 말로 미네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기질과 유기질이 있는데 우리 인체는 무기는 흡수를 못하고 유기 미네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기, 무기의 차이는 탄소를 포함한 합성인데 영어로 유기는 오가닉입니다. 그리고 무기는 인오가닉입니다. 시금치에 있는 철분 그것은 시금치가 무기의 철분을 유기화한 것입니다. 감자에 있는 칼륨은 감자가 무기물 칼륨을 유기화한 식물성 미네랄입니다. 우리가 철분이 필요하다고 쇳가루를 갈아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철광 속에 있는 철분도 철분이고 시금치 속에 있는 철분도 철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철분입니다. 성질과 작용이 다르고 인체에서 소화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입니다.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은 채소, 해조류, 과일 등 자연 에너지 대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유기질 미네랄입니다. 무기 미네랄은 체내에서 소화 흡수가 거의 안 되고 따라서 인체나 동물들이 생리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화학이나 생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얘기할 때 좋은 소금이 있다, 나쁜 소금이 있다. 또 이것은 천연 소금이다. 이건 인공 소금이다 해서 정제염은 공장에서 만드는 기계염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좋지 않다.
반면에 자연 그대로인 천일염은 천연소금이고 유익한 미네랄이 많아서 건강에 좋다. 그래서 정제염은 미네랄이 다 빠진 나트륨뿐이고 건강에 위험하니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천일염과 정제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제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제염은 영어로 refined salt입니다. refine 된 겁니다. 아주 정제가 된 바닷물을 정수해서 이온 교환막을 통해서 염화나트륨만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증기로 소금을 생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오염물질 같은 이물질이 제거가 돼서 염도가 균일하고 안전한 소금이 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장 기계염이다, 건강을 해친다는 말씀은 이 정제염도 천연 바닷물입니다. 다른 데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100% 천연 바닷물이고 처리 장치가 기계라서 기계식이라고 하지만 이 처리 과정 모두 자연적입니다. 이 목적은 심각한 바닷물 오염을 극복하고 깨끗한 소금을 얻기 위한 가공법입니다. 우리가 먹는 과자나 빵이나 가공식품 모두 이 정제염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소금 속의 미네랄은 모두 무기질 미네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질 미네랄은 인체 흡수율이 1%도 안 되고 흡수되고 나서는 대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체에 흡수 안 되는 무기질은 혈관에서 다른 대사물들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한편 또 소금 속의 미네랄은 거의 무의미할 정도의 양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금 권장량 하루에 5g이라고 합니다. 5g 속에 있는 미네랄 양이라는 것이 수십, 수백 ppm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1ppm은 0.0001%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하루에 필요한 미네랄을 섭취하려면 소금을 몇 킬로, 몇십 킬로씩 먹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여의 식물과 해조류 속에는 소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많고 다양한 양질의 식물성 유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은 식사 때 적당량의 채소와 해조류만 섭취해주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엄청난 홍보 광고 덕분에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다,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다, 보통 일반 소금과 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없는 물은 천연이 아니고 인공이고 가짜다, 심지어 몸에 나쁘니 아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누가 뭐래도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화학, 생리학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소금이나 물속에 있는 미네랄은 이물질이요 무기질입니다. 땅이나 물에는 인체가 활용할 수 있는 유기질 미네랄이 없습니다. 소금 자체가 미네랄이다. 미네랄의 근본은 소금이다. 소금 속에 있는 작은 미네랄이건 또 주요 성분인 나트륨도 다 미네랄입니다. 무기질입니다. 그러면은 소금 속에 있는 나트륨도 무기 미네랄인데 왜 인체에 흡수가 잘 될까요? 무기 미네랄이면 먹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선 답을 말씀드리면 소금 속의 나트륨은 물에 잘 녹아서 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체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고 합니다. NaCl입니다. 화학식으로. 나트륨과 염소의 결합으로 염화나트륨은 물에 넣으면 바로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 분리가 되고 이것은 곧 이온 형태가 됩니다. 앞서 이온화된 물질은 잘 흡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이온 상태의 나트륨을 잘 흡수합니다. 반면에 다른 무기질 미네랄, 철이나 아연 이런 것들은 물에 안 녹고 몸의 흡수율이 극히 낮습니다. 나트륨은 무기 미네랄 맞습니다만 다른 무기 미네랄과는 다르게 인체의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무기 미네랄입니다. 여러분 결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속에서 자라는 돌, 귀에는 이석이라 하고 이에는 치석이라 하고 눈에는 결막 결석이라고 하고 쓸개는 담석, 신장에는 신장 결석, 요로에는 요로 결석 등 인체 속에 결석이 많습니다. 이런 각종 결석의 주요 물질은 석회석 돌가루입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석회석 돌가루, 특히 칼슘과 다른 물질들이 결합해서 오랜 시간 걸쳐서 형성이 됩니다. 석회석은 칼슘 더하기 산소, 칼슘 산화물입니다. 석회석 가루의 주성분 칼슘 자체가 대표적 무기 미네랄입니다. 극히 적은 양의 미네랄, 그것도 인체가 용해할 수 없는 미네랄, 무기 미네랄을 얻으려고 미네랄이 많다는 물과 소금을 찾아서 힘들게 먹는 것보다는 훨씬 질 좋고 다양한 유기 미네랄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 채소, 과일, 해조류 등을 식사 때 적당히 먹기만 해도 훨씬 풍부하고 간편하게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증폭되고 있습니다. 생수병, 요즘은 인공 눈물을 담는 극소 플라스틱 앰플까지 들먹이는 현실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과 제 생각엔 무기질 미네랄의 인체 용해가 안 되는 위험성은 비교가 안 됩니다. 소금을 넣고 물을 넣고 천연이냐 가공이냐 무기물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소모적 논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영양분을 얻으려고 물과 소금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미네랄을 얻으려고 소금과 물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물과 소금은 영양분이 아닙니다. 물과 소금은 우리가 섭취한 대량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을 분해하고 녹이고 이동시키는 매개와 촉매 역할을 합니다. 물과 소금, 더 명확히 얘기하면 나트륨과 H2O 두 성분의 매개와 촉매 역할이 없으면 우리가 섭취한 귀중한 대량 영양분들은 흡수가 안 되고 다 배설됩니다. 필요한 미네랄은 식사 때 채소, 해조류, 그리고 과일 조금만 먹어도 소금과 물 속의 미네랄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좋고 풍부한 천연 유기질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섭취할 수 있는데 굳이 소금과 물 속에서 미네랄을 섭취한다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